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교재의 559쪽부터 568쪽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예방 또는 어느 정도 조치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정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얼마나 일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이 효율성 추구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국민, 시민, 주민들에 대한 투명성, 자, 정보를 공개하고 알 권리를 높여주는 그런 투명성의 역할, 그리고 민주성. 자, 민주성 부분이 이제 정보 격차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민주성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성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좀 빠져 있는 얘기인데, 그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단기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대표적인 게 민원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확성. 내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반응성의 개념인데, 자, 이 반응성은 그런데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만 봤을 때는 실시간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이 민원 처리 또는 정부의 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실시간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건설, 건축, 토목,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그 국민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에게 곧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오늘 오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된 게 참 많더라고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에다가 이제 대략의 주소, 대략의 내용, 대략의 내용은 간단하죠. 쓰레기 무단 투기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앱으로 담당 부서에 전송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출근하면 민원이 한 뭐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까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명 또는 많으면 세네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읽고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읽고 분류해서 업무 담당자한테 그것을 보내고 그 담당자가 그것을 처리해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실시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비교적 민원이 간단하면 단기간에, 뭐 빠르면 오늘 저녁,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 기준으로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도 효율성과 민주성, 투명성과 더불어서 전자정부 영역에서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중복성 개념이 도입돼야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학에서 가외성 또는 중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라인이 안 될 때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교육이요. 교육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했다가 완전히 또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오프라인으로 하든 간에 똑같은 것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른바 중복성, 가외성 개념을 도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66쪽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디지털 금융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나는 은행 거래, 공인인증서부터 은행 거래를 나는 전혀 인터넷으로 할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디지털 금융 문제는 뭐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은행 전산망에 우리가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등등의 거래를 하려 그러면
다소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보안 프로그램 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좀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귀찮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렵고 귀찮은 부분을 그냥 무작정 생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금융 문제는 사용자의 불편함도 있지만, 자, 개발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그 관심과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로 결제하거나 이런 그 계좌를 송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경우는 자기 휴대폰은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고장나거나 잊어버린다든가 또는 자, 너무 방치해둬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열람을 열어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예, 금융 사기 또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자기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통장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 문제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등등을 자기가 자기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의심이 가는 어떤 내용이나 의심이 가는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예, 무조건 바로 삭제하는 것. 그런 이메일 같은 게 항상 올 수도 있고요. USB를 통해서 또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지우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특히 자,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노트북 포함이요, 이 분명히 자동 로그인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동 로그인을 했을 때, 자,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메일로 다 침투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메일을 다 지우고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자, SNS 메신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도용당하거나 해킹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디지털 금융 문제와 더불어 SNS까지 개인정보 보호는 좀 개인이 먼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인 주문 같은 게 이제 드디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제가 어저께 그 모임을 갔는데요. 모임에 이 공교롭게도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르신이 모임입니다. 근데 제가 올 때까지 주문을 못 하고 계셨어요. 모두 다. 왜 그러냐? 그 주문 있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갔었거든요. 저희가요. 햄버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할 줄 아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그냥 의견을 모아서요. 콜라를 드실 분, 커피를 드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주문을 하고 시켰던, 예, 경험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자, 무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정보예요. 자, 무인 주문으로 클릭해서 결제하면은 즉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죠. 실시간으로 A 제품이 몇 개가 주문되고 B 제품이 몇 개가 주문되고 이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인 주문은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약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면 강의도 못하고 있는데, 자,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면접을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 면접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자,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원래 이 렌즈를 우리가 이제 멋있고 예쁘고 이런 거를 아름다운 것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렌즈를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대상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식적인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렌즈를 보면 굉장히 좀 긴장하고 또 시선을 잘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 같은 거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렌즈를 잘 보는 연습을 좀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휴대폰 안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집에 카메라 안 쓰는 카메라도 상관없어요. 렌즈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자신감 있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 등 이 기술 발달에 맞춰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기술 발달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노력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 모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정보격차의 해소 방안은 사실 좀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크게 정보격차의 어떤 피해나 답답함,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만약에 시대가 지나서 나이가 들고 어떤 특정한 어려움에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정보격차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목소리라든가 뭐 표정 같은 게 좀 어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제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에서 느꼈던, 생각했던 것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하루에 제가 3번 정도 꼭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6월 초요.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한 번쯤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